안녕하십니까. 구건석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네, 오늘은 첫 코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넓은 콧등이 아주 넓어서 펑퍼짐하게 퍼져 보이는 코들입니다. 그런 코는 절골술이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물론 콧볼도 넓고 콧끝도 펑퍼짐하고 콧등도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콧날도 뚜렷하지가 않고, 콧끝은 비주 지지대를 세워서 콧끝을 모아주면서 받쳐 올렸습니다. 콧등은 절골술로 모아줬더니 콧날도 또렷해지고 콧등도 폭이 좁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날씬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끝이 퍼지고 눌린 듯한 모습에서 코끝이 오똑하게 서 있고 콧날도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콧날이 좀 선명해졌죠. 짧은 코는 코끝이 실제로 들려서 길이 자체가 짧은지 아니면 시작점이 밑으로 내려와서 코가 짧아 보이는 건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코끝이 들려가지고 실제로 길이가 짧은 코는 비중격 연상이식이라든가 회전이식을 통해서 코 길이 자체를 늘리는 수술을 해줘야 되고, 미간이 낮아서 시작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짧아 보이는 경우에는 융비술을 해주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비순각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비순각이 정상인지 또 너무 넓은지 또 좁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순각을 보면은 코끝이 들리진 않았습니다. 코 길이 자체가 짧은 게 아니고 미간이 낮기 때문에 시작점 밑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짧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장이식이나 또는 회전이식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코끝을 받쳐 올려주는 수술을 하고, 콧대에 기증진피로 융비술을 함으로써 코의 길이가 쭉 뻗은 듯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가 전체적으로 오똑해졌고 길어 보이죠. 이분은 미간이 낮아서 융비술로 짧은 코를 교정한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측면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코끝이 약간 위로 들려 올라간 사례입니다. 코 길이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을 얻어서 비중격 연장 이식을 함으로써 코끝도 모아줄 수 있었고 길이도 충분히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코끝이 충분히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순각이 많이 좁아졌죠. 길이 자체를 늘려주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 코 또는 화살코라고도 하는데요. 코끝이 밑으로 처져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긴 코를 교정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콧대가 낮고 코끝이 아래로 처지면서 뭉툭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콧대는 높여지고 코끝은 지지대를 세우면서 코끝을 모아줄 수 있었고, 코끝점을 윗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길이 자체를 줄여준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코끝점이 밑으로 내려왔던 게 위로 회전이 됐죠. 콧대는 살짝 기중진피로 세워졌고요. 밑에서 보니까 비순각이 좀 넓어졌어요. 비순각이 한 90도에서 95도 정도 돼 보이고요. 코가 상당히 짧아지면서 콧대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 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코끝이 이렇게 밑으로 처져 내려와 있고요. 콧대는 그대로 두고 비연골로 코끝에 비주 지지대를 세워서 코끝을 받쳐 올린 다음에 로테이션 해서 위로 들리도록 길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코끝점이 밑으로 처졌던 게 교정이 됐고요. 옆에서 보면 확연히 길이가 짧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길이를 더 줄일 수 있고 더 로테이션 할 수도 있었으나 환자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만 주기로 하고 이렇게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들은 벌렁코, 콧볼이 넓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벌렁코인 경우에는 대개가 콧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벌렁코를 수술할 때는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콧대를 높일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번째로, 코끝의 중심을 받쳐 올려서 모아주면서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벌렁코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콧볼 축소를 함께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벌렁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귀연골로 비주 지지대를 세우고
기증진피로 융비술을 한 다음에 콧볼이 많이 모아져 보이기 때문에 콧볼 축소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렇게 콧볼 축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퍼져 있었던 콧구멍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면서 콧볼이 모아져 보이는, 상대적으로 코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의 비율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콧볼이 상당히 넓고 콧대와 코끝의 높이도 역시 낮습니다. 비주 지지대를 세우고 융비술을 하면서 콧볼이 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좁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콧볼 축소를 함께 한 경우입니다. 위에서 보면 여기도 좁아져 있고 콧대 높아져 있는데, 자, 충분히 꺾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모아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콧볼 축소를 함으로써 콧볼의 커브가 90도가 아닌 라운드한 그런 형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코끝이 뭉툭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볼에 비해서 코끝이 굉장히 사이즈가 두툼하고 넓고 퍼져 있죠. 비주 지지대만으로 코끝이 날씬해지기 어렵습니다. 동양인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양인들은 코의 골격이 튼튼하거나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얇고 약하고 또 양도 부족합니다. 코끝의 모양을 선명하게 윤곽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대신에 피부는 두꺼워서 마치 두꺼운 이불 속에 있는 대나무쌀 같은 그런 연골을 상상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골 지지력을 강화시켜주고 두꺼웠던 피부를 좀 얇게 해주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서 코끝을 날씬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 지지대로 코끝 연골을 모아주고요. 덮고 있었던 연부 조직을 좀 다듬어 냈습니다. 그리고 콧등은 기증진피로 높여주고요. 콧볼도 너무 넓다고 해서 콧볼 축소도 함께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둥그렇게 또는 사각형으로 꺾어져 있는 사례에서 콧볼 축소를 하면 이렇게 갸름한 형태로 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훨씬 보기가 좋죠. 그리고 코끝이 많이 모아진 것을 볼 수 있고 높이도 오똑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코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콧대 높이가 낮아져 있고 한쪽으로 쏠려 있고 코끝은 퍼져 있고, 쓰러져 있는 콧대를 똑바로 세우고 그 위에 기증진피로 콧대 높이도 높여주고 비주 지지대를 이용해서 코끝 성형을 함께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낮았던 콧대의 윤곽이 콧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코끝도 퍼져 있었던 것이 좀 모아져 보이고요. 둥글둥글했던 코끝이 좀 각이 생기면서 콧대도 높아졌죠. 지금까지 이렇게 첫 코 성형을 할 때 각 그 코의 형태, 분류에 따른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첫 코 성형과 재수술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또 첫 코 성형의 중요성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